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뉴스 K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어제 저녁 이후 지금까지 17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안산 단원고 이혜경, 안준혁, 김주아, 김민지, 이창현, 황민우, 김대희, 장준영 학생과 선사직원인 정현선 씨, 60세 남성 백평권 씨입니다. 아직 사망자 8명의 신원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은 179명이긴 하나 구조자 명단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실종자 가족에 따른 현재 실종 상태인데 구조자 명단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그제 제공한 174명의 생존자 명단에는 이 실종자 가족의 딸이 있었지만은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그런 이름이 없다고 말을 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구조자 가운데 100명은 병원으로 후송돼 입원해 있는 가운데 6명은 중상 상태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광주지검 박재혁 수사본부 수사팀장은 이준석 선장을 2차례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자리를 비우고 3등 항해사가 조타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혁 수사팀장은 총지휘는 선장이 했으나 사고 지점을 지날 당시에는 조타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변침 역시 3등 항해사가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기에 빠진 승객들을 놔둔 채 먼저 배를 탈출해 구조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 선장은 결국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 자리를 비워 경험이 적은 항해사에게 500명의 임명을 맡겼고 결국 이런 조치가 대형 사고를 일으킨 셈입니다. 박재혁 검사와의 일문일답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런 정확하게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잠시 자리를 침몰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이런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배가 좀 기울기 시작하자 바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 보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조타실에 원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타실에 조타실 바로 거기서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뒤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실이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뒤쪽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희는 이 사고가 단지 이런 있었던 상황은 방향을 변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지점이었고, 그렇지만 이게 변침이 유일한 원인인지 아니면 선박에 유지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이런 여러 면에서 그런 것들이 과실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해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후 이틀째 한 명도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 대책본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실종학생 학부모 유경근 씨는 오늘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구조가 미진하거나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구조가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배 안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구해내는 게 구조인데 아직까지 배 안에 단 한 번도 진입을 한 적이 없어 절망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유경근 씨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현장 방문했을 때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 요구사항 부분은 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나름 그래도 대책 위라고 해서 몇 분하고 바쁘게 뛰는 동안 사실 보도를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다 가셨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팽목항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저희 학부모들 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뻔할 겁니다. 예. 빨리 신속하게 모든 방법을 또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빨리 구조를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해달라. 예. 그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어요. 예. 당장 예를 들어보더라도 이 팽목항이 가장 최일선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예. 이곳에 제대로 된 상황실이 없습니다. 예. 어느 누구도 이곳에 상주하면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70대대로 바뀌고요. 예. 조금만 분위기 격앙이 되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보이질 않아요. 예. 어느 누구들은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래서 얘기가 죄송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잠수 요원들과 함께 저희 그 가족들이 같이 바다에 나가서 밤새 같이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가족분들도 직접 구조 작업을 함께 하셨고요. 예. 가족들도 구조 요원들이 탑승하고 있는 배에 같이 들어가서요. 예. 물론 바닷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만 그분들을 도와드리면서 현장 상황을 저희 가족들이 직접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구조대가 내부 진입에 성공했다고 YTN이 보도했습니다. YTN에 따르면 구조대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세월호 내부에 진입하는 데 성공해 현재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YTN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선체 진입을 위한 3개 이상의 경로를 확인했고 현재 선체에서 생존자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 국민을 대신해 한국과 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하나로서 한국에 대한 공약은 좋은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 서울을 방문해서도 이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 just want to express,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our deepest condolences to the Republic of Korea. As one of our closest allies, our commitment to South Korea is unwavering in good times and in bad. And that's something I'll underscore during my visit to Seoul next week.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 명의로 위로 전문을 보내 깊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한국 측이 구조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위로 메시지를 보내고 역시 구조 활동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CNN과 BBC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세월호 침몰과 수색, 구조 소식을 매시간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을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수희 교수는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도 여객선과 같은 심각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해당 사건을 반복적으로 재경험하면서 회피 반응과 특징적인 불안 및 해리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며 증상이 2일 이상 한 달 이내로 지속되는 경우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고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화방송에 나온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석정호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석정호 교수님도 아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소속이신 것 같은데요. 어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보니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정부에 좀 강하게 주문을 했고, 원래 이제 전문가 단체로 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좀 밝혔던데요. 네. 지금 구조된 학생이나 가족들이 이제 경황이 좀 없고 이렇게 예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들에게 이제 무심코라도 좀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행동,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은 그 고슴도치가 가시를 바짝 세우고 있는 것처럼. 네. 자극에 아주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극이 될 만한 말은 다 피해야 되는데요. 예. 인터뷰 기자가 가서 어떤 상황이 제일 힘들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고요. 네. 큰 소리로 통곡하는 울음이 난다던가, 비명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뉴스를 들려준다던가 아니면 회상시키는 그런 자극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지금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방송사들의 지나친 취재 경쟁과 보도가 논란이 되자 MBC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세월호 사건 보도, 언론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긴급 성명을 내고 참사 피해자의 비극을 이용해 기사 장사를 벌인 폐륜적인 언론들은 피해자와 유족, 피해 생존자 및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어뷰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세월호 사건을 취재하는 전 언론들은 무분별한 취재 경쟁을 중단하고 취재와 보도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연대는 이어 부적절한 보도로 논란을 일으킨 MBC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험금 운운하는 보도를 낸 MBC는 사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BS 라디오에 방송된 변상욱 CBS 미디어 본부장의 논평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온라인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보험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보험 그래도 다행이다. 세월호 보험, 여행자 보험의 중요성을 느꼈다. 세월호 보험이 문제가 아니지 않나. 세월호 보험, 불행 중 다행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네. MBC도 여기에 또 따라가서 침몰 여객선 메리츠 동부화재 보상금은 이렇게 또 기사를 내보냈어요.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죠. 근데 MBC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앞에 조선이나 동아나 비즈포커스가 이미 보도를 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원망을 받았는데 그렇죠. 뒤늦게 또 이런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전달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베껴서 한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저거 재밌어 보이네 하고 그러다가 욕을 먹은 거죠. 이투데이는 이번에 아주 오보가 많았습니다. 타이타닉, 포세이돈 등 선박 사고 다룬 영화는 그걸 지금 보여줘야 될 이유가 이게 무슨 기사예요? 그러니까 대형 항해 중에 대형 선박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영화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영화도 있으니 한번 보시오라는. 영화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기사? 예. 그다음에 S통신사가 긴급 구호품을 제공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임시 기지국도 증설했다. 통화가 잘 되라고. 여기까지는 보도할 수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만 그 뒤에다가 잘생겼다라고 이제 써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동통신사의 광고 노래죠. 이거를 왜 기사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노래 중에 잘했군 잘했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갖다 붙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한 내용도 있죠. 전원구조. 아마 이거는 21세기 들어서 지구촌 최대의 오보가 될 겁니다. 전원 구조됐다고 해서 거기 있는 모든 그 가족들이 환호했고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진도로 가는 중에 아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고 당일인데 날씨 소식을 전하는 기상캐스터가 분홍빛 의상을 그대로 입고 등장했던 적도 있어서 그런 것도 개념이 없는 일이죠. 재난 보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준칙이 있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에 한국기자협회가 재난보도 준칙을 마련했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인명구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취재한다. 재난구조본부의 취재선을 준수한다든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 귀찮게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죠. 위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할 것. 너무 흥분들하지 않게 또 피해자 가족들이 너무 울부짖다가 실신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가면서 진도 해역은 오후부터 점차 개겠고 내일 오전까지는 날씨가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진도 지역이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지만은 오후에는 날이 개면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7도, 습도는 48%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